저는 보험회사들이 2024년 4월 이전에 판매하던 상품과 아무런 보장 조건을 변경하지 않은 동일한 간편보험을 판매하면서 청약서 고지사항의 질병진단 확정, 질병의심 소견 이 두 개의 고지사항을 추가해서 소비자의 병력을 충분히 파악하게 되었음에도 보험료를 인하하지 않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그렇다면 간편보험은 왜 간편보험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그것도 유병자 보험이라고 부르던 것을 굳이 금감원의 결정으로 간편보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어딘가 간편한 부분이 있으니까 간편보험이라고 부르는 것일 텐데 도대체 뭐가 간편한 걸까요? 간편보험의 간편이 뭘 의미하는지는 간편보험 개발 과정을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2015년 9월 18일 금융감독원이 배포한 브리핑 자료를 보면 일반 심사보험에 비해 가입 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이 간편보험임을 알 수 있습니다. 2015년 당시까지는 최근 5년 이내에 고혈압, 고지혈증, 심근경색, 간경화증, 뇌졸중, 당뇨병으로 진단 또는 수술하거나 입원한 사실이 있거나 현재 통원 중이거나 투약 중인 경우 보험에 가입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와 같은 과거 질병을 고지하면 청약서 고지 의무 사항에 해당되어 보험회사들이 보험계약을 인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서 전 국민 중 만성질환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늘어났습니다. 이제 보험회사들은 그에 맞춰 보험을 판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을 일반 심사보험 대비 대폭 축소한 본격적인 유병자 보험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고지 의무 사항을 얼마나 축소했냐면 위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입원, 수술의 고지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통원 투약에 대한 고지의 의무는 면제했습니다. 왜 통원 투약에 대한 고지 의무를 면제했을까요? 한 달에 한 번 병원에 가서 의사로부터 진찰받고 약을 처방받는 당뇨, 고지혈,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자들이 고지의무사항에 해당하지 않게 하려면 이렇게 고지의무사항을 변경해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위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일반 보험의 청약서 고지사항 항목을 대폭 삭제한 본격적인 유병자 보험이 개발됐습니다. 위 그림처럼 일반 심사보험에서 사용하는 청약서 고지사항 항목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대폭 줄여서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유병자들도 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만든 상품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간편보험입니다. 고지사항이 간편하다는 것이죠.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질병 확정 진단, 질병 의심 소견, 치료 투약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항목들이 삭제됐습니다. 대신에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입원 필요 소견, 수술 필요 소견, 추가검사, 재검사 필요 소견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들이 들어왔습니다.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지만 안정적으로 통원 치료 중인 사람은 고지하지 않아도 계약을 받을 수 있지만 상태가 불안정한 환자의 청약을 인수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을 앓고 있는 현재 유병자들도 상태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 간편보험의 청약서 고지사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고지를 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고지 항목을 대폭 줄인 간편보험은 당연히 질병 의심 소견이 있거나 어떤 질병으로 진단받은 사람, 현재 치료 중인 사람도 고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가 있어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들을 걸러내지 못하고 보험 가입을 받아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사람들에 비해서 보험금을 청구할 가능성이 좀 더 클 것입니다. 이렇게 손해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보험 상품이므로 간편보험은 그 보험료를 일반 심사보험에 비해 1.5배에서 2배 더 많이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손해율이 올라간 만큼 보험료를 더 받는다면 보험회사는 손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2024년 4월 1일 금융감독원이 간편보험의 청약서 고지사항 항목을 늘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도 만성질환자들을 고지 의무에 해당할 수밖에 없는 질문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추가된 고지 항목의 의미는 뒤에 언급하겠습니다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간편보험의 보험료가 일반 심사보험에 비해 2배 더 많이 받도록 책정된 것은 일반 심사보험에 비해 청약서 고지사항 질문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더 많은 위험을 보험회사가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더 받는 것이죠. 그렇다면 금감원의 결정으로 2024년 4월 1일부로 간편보험 청약서 고지사항이 늘어났다면 그만큼 보험회사들은 해당 간편보험의 보험료를 인하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단 한 보험회사도 2024년 4월 1일 이전에 판매했던 상품과 동일한 간편보험 상품을 고지사항의 질문만 2개 더 추가해서 판매하면서도 보험료를 인하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 금감원은 이번 간편보험 고지사항의 질문 추가가 보험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고지사항에 질문이 추가된 것만큼 게다가 그 질문이 매우 결정적인 것이므로 보험회사들이 간편보험의 보험료를 종전보다 인하하도록 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금감원은 2024년 1월 2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간편보험 청약서 고지사항을 2개 더 추가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일부 간편심사보험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질병진단 의심소견이 고지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서 3개월 이내에 질병진단 의심소견을 받은 환자도 고지하지 않고 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가입 전에 있었던 질병진단 의심소견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부지급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감원은 간편심사보험 고지사항에 3개월 이내 질병진단 의심소견을 필수적으로 포함시켜서 실질적으로 보상받기 어려운 환자가 이를 알지 못하고 간편보험에 가입하는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소비자가 간편보험을 가입할 때 계약일로부터 직전 3개월 이내에 어떤 질병으로 진단받거나 의심소견을 받은 경우 고지할 수밖에 없게 되고 보험회사들이 그 고지사항을 보고 계약을 인수하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괜히 간편보험에 가입했다가 보험금도 못 받고 계약이 해지되는 불이익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간편보험은 일반 심사보험에 비해 일부러 청약서 고지사항을 줄인 상품입니다. 보험에 가입하기 힘든 병력을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자들을 보험에 가입시키기 위해 개발된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2024년 현 정부의 금감원은 대법원 판결 2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2건의 대법원 판결을 금감원이 간편보험 청약서 고지사항 변경의 근거로 제시한 이유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은 청약서 고지사항 항목으로 제한되지 않고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으로 확대해서 해석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금감원은 이 판결을 제시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 판결을 간편보험 청약서 고지사항 변경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에서도 설명하고 있지만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회사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 부담의 손해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 조항의 부과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사항이 청약서 고지사항 항목으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더라도 간편보험은 일반 심사보험과 달리 유병자들의 계약 인수를 위해 보험회사들이 청약서 고지사항을 대폭 줄인 것이고 그래서 손해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 상승한 손해율을 보험료에 반영한 상품입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어떠한 사실이 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실 인정의 문제라고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 심사보험과 간편보험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르게 판단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금감원이 제시한 또 하나의 대법원 판결문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당시 보험업계의 많은 전문가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피보험자인 노래방 종업원이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이틀 뒤 고도의 폐결핵으로 사망했지만 이 사람은 직전 5년간 병원이나 의원에 간 적이 없고 보험 청약서 고지사항에 해당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즉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소비자가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고지사항을 청약서 고지사항 질문표로 제한해서 해석한다면 이 사람은 절대로 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1심과 2심 법원 모두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판단을 대법원이 뒤집었습니다. 이 사건 속 보험계약은 A보험사가 판매한 일반 심사 보험입니다. 어느 날 아파서 식사도 못하고 출근도 못하고 있는 종업원을 노래방 업주가 보험 설계사를 데리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질병사망보험금이 들어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자 노래방 업주, 피보험자 노래방 종업원, 수익자 노래방 업주. 그런데 노래방 업주와 종업원 사이에는 아무런 친인척 관계도 없었습니다. 완벽한 타인이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지정된 계약이었죠. 그런 계약을 체결하고 이틀 뒤 피보험자가 사망했습니다. 매우 이상한 계약이고 매우 드문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대법원은 아마도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 보험 계약의 청약서 고지사항만 가지고 본다면 이 계약은 절대로 고지의무 위반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노래방 종업원이 죽어가고 있거나 중병에 걸렸음을 알고도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 일부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추정되는 노래방 업주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매우 독특하고 이상한 이 사건에서 청약서 고지의무 사항만으로 상법상의 고지의무를 해석한다면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노래방 업주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지 의무를 폭넓게 해석해서 이 사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면 노래방 업주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막을 수는 있지만 다른 보험 소비자들에게 매우 불리한 선례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고민 끝에 과거의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면서 이 사건 보험 계약 체결 당시 고지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서도 망인이 사망에 이른 경과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증상은 생명의 위험 측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상법 제651조에 정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할 뿐 아니라 노래방 업주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여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건에서는 노래방 업주와 노래방 종업원이 아무런 친인척 관계가 아니었음에도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노래방 업주였다는 사실이 사회 통념에 비추어 봤을 때 정상적인 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요인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사망보험금 수익자와 피보험자의 관계가 친인척 관계인 계약이라면 사회 통념에 어긋나는 계약이라고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틀 뒤 사망할 정도의 건강 상태였다면 그와 같은 위중한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정상임에도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중대한 과실로 그와 같이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틀 뒤 사망할 정도로 심각한 건강 상태가 아니라면 청약서 고지사항에 물어보지 않는 것을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고지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건 속 보험계약은 일반심사보험입니다. 일반심사보험은 간편보험과는 완전히 다른 보험이죠. 위 대법원 판결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는지 판단하려면 보험계약의 내용도 따져봐야 합니다. 아무리 노래방 종업원의 건강상태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틀 뒤 사망할 정도로 위중했다 하더라도 만약 이 보험상품이 보험회사들이 이런 만성질환을 지니고 있는 위험한 상태의 소비자들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청약서 고지사항을 대폭 줄인 간편보험이었다면 그런 경우에도 대법원은 노래방 종업원 사건처럼 고지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진행됐던 간편보험 관련 소송의 판결서를 살펴보면 간편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의 범위를 해당 간편보험 청약서에 적혀있는 고지사항으로 제한해서 해석한 판결도 있고 노래방 종업원 사건처럼 청약서 고지사항보다 더 넓게 해석한 판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간편보험 관련해서 고지사항의 범위에 대해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금감원이 취해야 할 행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금감원이 제시한 간편보험에 3개월 고지사항 질문을 추가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대법원 판결은 나오기 전이지만 이미 간편보험에 가입한 수많은 유병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간편보험은 일반심사보험과 달리 고지 의무를 청약서 고지 항목으로 제한해서 해석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2024년 금감원은 전자를 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보험료 인하는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금감원은 2024년 4월 1일부로 간편보험 청약서 3개월 고지사항 질문표에 질병 확정 진단과 질병 의심 소견을 추가했습니다. 보험회사들은 2024년 4월 간편보험 인수기준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업조직과 GA 소속 설계사분들에게 알렸습니다. A보험사는 다음과 같이 간편보험 인수기준을 변경했습니다. 3개월 이전에 최초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매번 의료기관에 내원해서 진찰받고 약을 처방받는 것을 내원시마다 새로운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아 소비자가 그 사실을 고지하면서 심사를 통해 승인을 낸 후 계약을 인수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2024년 4월 1일 이전에는 고지할 필요가 없었던 만성질환자들이 이제는 반드시 고지를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B보험사는 위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간편보험 알릴 의무 변경으로 인해 인수 기준이 변경되었음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붉은 점을 따라가 보면 청약일로부터 3개월 전 만성질환으로 최초 진단받은 사람은 추가검사, 재검사 필요 소견이 없는 경우 아래 프로세스처럼 고지하면 심사를 통해 인수된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자료는 간편보험에 알릴 의무가 변경되었는데도 예전처럼 고지하지 않고 청약을 한다면 당연히 고지 의무 위반으로 적발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C보험사도 위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간편보험 알릴 의무 변경으로 인해 인수기준도 변경되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별 예시를 통해 설계사와 소비자 모두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C보험사도 만성질환자들이 한 달에 한 번 진료받고 약을 처방받는 것이 간편보험에 가입할 때 청약서 고지사항에 물어보는 질병 확정 진단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사실을 고지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C보험사는 병증에 대한 치료 필요 없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 또는 추적 관찰은 추가검사 재검사에 해당하지 않음도 예시 3을 통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추가검사 재검사에 대한 이와 같은 부연 설명은 2024년 4월 1일부터 모든 보험사 청약서에도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금감원의 결정입니다. 다만 추가검사 재검사를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2016년 법원 판결을 통해 명확해졌습니다. 아무튼 D보험사도 C보험사처럼 만성질환자들은 간편보험에 가입할 때 고지를 해야 하고 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 계약을 인수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편보험에 가입할 때 만성질환으로 통원 중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놀라운 인수기준을 밝힌 보험회사들도 있습니다. 이 보험사는 위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3개월 이전부터 어떤 질병으로 진단받고 통원 중인 경우 최근 3개월 이내에 질병 의심 소견, 입원 필요 소견, 수술 필요 소견, 추가검사 재검사 필요 소견이 없는 경우 고지하지 않고 간편보험에 가입해도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도 고지 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병자 보험이라면 위와 같은 고지 의무를 사용하는 보험사를 택해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보험회사들이 2024년 4월 이전에 판매하던 상품과 아무런 보장 조건을 변경하지 않은 동일한 간편보험을 판매하면서 청약서 고지사항의 질병진단 확정, 질병의심 소견 이 두 개의 고지사항을 추가해서 소비자의 병력을 충분히 파악하게 되었음에도 보험료를 인하하지 않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간편보험은 그 보험에 가입하려는 소비자의 건강 상태에 대해 많은 부분을 알 수 없기에 높은 손해율을 감당해야 하고 그래서 보험료를 일반 심사 보험에 비해 최대 2배나 더 받고 그것을 심사한 후 인수할지 말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은 손해율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율만큼 보험료를 인하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보험사는 간편보험의 보험료를 인하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과거처럼 만성질환자들의 고지를 받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으니까요. 바로 이런 것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간편보험입니다. 많은 생손보사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서 변경된 간편보험 인수기준을 발표하고 있고 그 기준을 보더라도 만성질환자들이 한 달에 한 번 통원하면서 의사로부터 진찰받고 약을 처방받는 것이 간편보험 청약서 고지사항에 추가된 질병 확정 진단에 해당함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편보험이 이번에 변경된 고지움에 대해서 보험 설계사들이 제대로 인지해서 판매를 해야 합니다. 보험은 판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판매한 순간부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약속 이행 의무가 시작되는 세일즈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보험 설계사의 내일은 없습니다. 보험인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파악한 팩트를 믿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보험인들이 상품을 검증하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고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권할 때는 고객들은 우리 때문에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보험은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지 더 위험해지려고 가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상품에는 이름이 있고 그 상품은 이름값을 해야만 합니다. 험난한 세상 보험까지 모험이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